자,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네트워크는 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좀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었는데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할 때 다른 교수님한테도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명확하게 네트워크가 어떤 OSI 7 레이어가 이제 어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미리 좀 내재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제 배우기 전에 이제 OSI라는 게 있어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IS에서 만든 네트워크의 7계층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물리 계층, 데이터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물대내 전세 이렇게 이제 외웠죠. 우리는 외웠어요. 이렇게 다 물대내 전세표 해가지고 다 외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TCP/IP랑도 매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 표준이죠. ISO는 ISO 국제 표준이니까 국제 표준에서 이제 정해놓은 거에 이제 뭐라고 정해놨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OSI 7 레이어입니다. 자, OSI 7 레이어는 1계층, 피지컬 물리 계층, 데이터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여기 보면은 L7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L7부터 L6, L5, L4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층이 있다.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L7 계층은 아마도 요거는 저거 로드 밸런스를 해주는 그런 스위치인 것 같아요. 자, 뭐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 A에서 컴퓨터 B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 그렇게 되겠죠? 사용자, 우리들이 이제 사람이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전송하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내가 타이틀 입력을 하고 메시지 넣고 첨부 파일을 첨부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보내기를 누르면은 상대방한테 전송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부터 밑으로 쭈르륵 내려가서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받는 쪽에서도 맨 밑에서 받아가지고 쭈르륵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전송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OSI 7, 그게 이제 7계층으로 되어 있다. 이게 OSI에서 정의한 거예요. 똑같은 그림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호스트 A에서 호스트 B로 가는데, 지금 맨 위에는 데이터죠. 호스트 A의 데이터인데, 응용 계층에서 뭔가를 하나 붙여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또 뭔가를 하나 붙이죠. 이때 내가 또 뭔가 하나 붙이고, 또 내려서 뭔가 하나 붙이고, 계속 뭔가를 하나씩 붙여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붙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 계층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응용 계층 데이터다. 이 계층은 세션 계층 데이터다. 이 데이터는 뭐 전송 계층 데이터다. 이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까보면은 이건 어떤 계층의 데이터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층 표시를 하고선 이제 쭉그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받은 부분에서 이제 그 계층 데이터를 까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이제 IS 국제 표준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송신 측, 수신 측이 있죠. 왼쪽이 이제 송신 측이고 오른쪽이 수신 측인데 왼쪽에 이제 그 응용 세션 표현은 상위 계층이고 전송까지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는 하위 계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장표예요. 계층 인국계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어느 한 계층의 변경이 다른 계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여기 이제 데이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층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국제 표준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네. 이제 계층을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맨 밑에 있는 물리 계층입니다. 피지컬 레이어라고 그래요. 1계층인데 1계층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링크를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정기적, 기계적, 절차적, 기능적 특성을 정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허브나 라우터, 네트워크 카드, 케이블 등 전송 매체를 통해 비트를 전송한다고 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0, 1의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선에 흘려 보낸대요. 물리계층의 미디어 타입은 유선으로는 구리, 광섬유가 있고 무선은 공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리계층은 그냥 데이터 신호를 이제 내보내는 이제 그런 계층이 되겠어요. 이해가 어려운 계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제 이 계층인데요. 아,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로 역할을 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비트를 프레임이라는 논리적 단위로 구성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C가 여러 대 있을 때 맥 주소로 PC를 판별을 한다. 뭐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접근 제어 등이 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내부 네트워크, 작은 네트워크죠. 우리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산업공학과에 관련된 네트워크다. 그럼 이제 산업공학과에 관련된 네트워크만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뭐 다른 과다 그러면 다른 과랑 데이터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을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PC가 4대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PC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PC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A의 맨 왼쪽에 있는 PC에서 뭔가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걸로. 그러면은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으로 이메일 전송을 누르죠. 그러면은 아까 물리계층에서 0, 1이라는 비트 값으로 변환이 돼서 전송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런데 전송이 되는데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거로만 전송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전송이 돼요. 4대 모두 다 전송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2대는 랜카드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PC에서 데이터 전송 케이블로 데이터 신호를 보내면은 모든 연결되어 있는 같은 네트워크에는 다 신호가 가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2대의 PC에 있는 랜카드가 데이터 받아보죠. 받아보고 이거 우리 거 아니네? 그러면 폐기를 해버려요. 대답을 안 하죠. 응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그 PC 랜카드 이거 내 거네? 그러면은 내 거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계속 받죠. 계속 받아서 이거를 어,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완료가 되면은 그거 이제 상위 계층으로 이제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메일 서버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이게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다 전달이 된다. 그래서 내 거 아니다. 그러면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내 거다 그러면은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층인데요. 이건 이제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데이터를 보낼 때 미국 같은 경우에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동시에 보낼 수 없죠.
여기서 이제 이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다가 미국에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서 네트워크를 하다가 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문 바깥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미국까지. 그게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그래서 근데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여러 경로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경로 중에서 이게 이제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 경로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게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래서 그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아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빠른 경로 찾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도 빠른 경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이미 다 프로는 돼 있어요. 이 라우터들이 그렇게 이제 서로 협조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우팅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PC에서 오른쪽에 있는 PC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 그러면 샌더에서 이제 보내죠. 그러면 이제 라우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이제 바깥에 나온 그 라우터들이 있어요. 그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한꺼번에 보내지는 않아요. 다 잘라서 보냅니다. 패킷이라는 단위로 잘라서 보내는데 이 패킷이라는 단위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보내는데 처음에는 위로 갔다가 처음에 패킷은 위로 갔다가 두 번째 패킷은 네트워크 상황에 바뀌어서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패킷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상황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라우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송 계층 네 번째 계층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떤 이메일 자료를 전송을 하는데 첨부 파일이 좀 큰 게 있어요. 그럼 여러 개 잘라서 보내죠. 첫 번째 보낸 거, 두 번째 보낸 거, 세 번째 보낸 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게 먼저 들어오고 두 번째 게 두 번째 들어오고 세 번째 게 세 번째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황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온 게 맨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운이 나쁘면은 그러면은 그거 받아놓고 기다려야죠. 다 들어올 때까지. 그거 이제 전송계층에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TCP 통신인데 신뢰성 있는 통신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유실되면 안 되니까 기다리죠. 기다려가지고 다 완성이 되면은 위에다 올립니다. 그게 이제 TCP 통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 내가 동영상을 봤는데 조금 깨졌어요. 화면이 일그러졌어요. 조금이라도 괜찮아졌어요. 그럼 그 조금 전에 일그러진 동영상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볼 필요가 없죠. 그건 이제 데이터가 유실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통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UDP라고 그래요. 이거는 빨리빨리 전송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송을 하는 목적이고 신뢰성이 없어도 돼요. 데이터가 유실돼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UDP는 부담이 없죠. 빨리빨리 보내면 되니까. 근데 TCP 통신은 신뢰성 있는 통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실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다 받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송 계층에서 이제 하는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제 그 계층에서 어떤 그 수신받는 측에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메일 서버도 있고 FT 서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버들을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웹 서버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은 IP 주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PC IP 주소는 하나니까 그 IP 주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일 데이터인지 뭐 웹서버 웹 데이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게 포트 번호라는 걸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한 PC 한 서버에서 포트 번호가 65,000개까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6526개예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FTP 서버는 21번, 뭐 텔넷 서버는 23번, 뭐 웹 서버는 80번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놨어요. 미리. 여기 이제 TCP는 21, 23, 25, 53 이렇게 해놓고 UDP는 69, 161, 520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놨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FTP를 송수신한다. 그러면은 IP 주소 주고 포트 번호 21번 주면은 그 받는 쪽 입장에서 FTP 서버가 있어야 되죠. FTP 서버가 없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FTP 서버가 떠 있어야 돼요. 랜카드가 그걸 받아가지고 FTP 서버에 준단 말이죠. 근데 FTP 서버가 없어. 그러면은 랜카드가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기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전송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 계층에서 포트 번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은 이제 우리가 웹을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세션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은 그 로그인 정보가 계속 살아있죠. 제가 네이버에 로그인하면은 예를 들어서 허상무님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시되고 그 홈페이지를 이동을 로그할 때까지 세션이 살아있어서 그 홈페이지를 이동하게 되면은 계속 허상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로그인 설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션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전송을 할 때 세션을 하나 따요. 그래가지고 전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션 설정, 유지, 종료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그런 계층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계층입니다.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계층인데요. 이게 이제 송수진되는 데이터가 우리가 보통 사용되는 건 ASCII 코드죠. 근데 이제 입시덱이라는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JPG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코딩, 예를 들어서 입시덱으로 인코딩을 했다. 그러면은 받을 때 입시덱으로 이게 입시덱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ASCII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렇게 해주는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인데요. 이건 이제 뭐 파일 전송, 데이터베이스, 원격 작성, 이메일 전송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계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랑 가장 가까운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OS의 7레이어 계층을 배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맨 밑에 있는 계층은 0101로 전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은 같은 네트워크에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계층에서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전송을 하고, 자기 거 있는 거와 자기 것만 받는 이제 그런 계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은 실질적으로 문 밖을 나간다고 그랬죠. 문 밖을 나가서 전송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네, 트랜스포트 계층은 TCP나 UDP처럼 신뢰성 있는 그런 송수진을 위해서 하는 계층이고, 그 위에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은 이 TCP/IP에 비하면 그냥 하나로 다 뭉쳐버렸어요. 이 7계층이 너무 복잡하다. 그렇죠? 7계층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 TCP/IP 같은 경우는 4개 계층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이제 본 거죠. 사실 이제 TCP/IP 사실 먼저 나왔어요. OSI 7레이어보다. TCP/IP가 먼저 나왔지만 버전 TCP/IP는 이렇게 4개 계층으로 구분을 했었고, 근데 이제 ISO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7계층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사실 4개 계층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TCP/IP는 4개 계층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TCP/IP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는 미국에서 만든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IPv4로 해서 이제 IP 주소를 4개를 이제 사용하는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에 그 컴퓨터가 점점 많아지니까 IP 주소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IPv6 6개로 IP 주소를 사용하는 거로 바꿨어요. 근데 아직도 4개 주소를 사용하고 있죠. 아직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P/IP 단점인데요. TCP/IP는 이제 단점이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성이 미흡하다. 송수신할 때 경제성을 고려해서 만든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이제 송수신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QoS라고 그러는데요. Quality of Service. 품질을 고려해서 만든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그래서 품질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안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안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TCP/IP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선랜입니다. 유선랜을 봤으니까 이제 무선랜을 또 한번 봐야죠. 이 무선랜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기술은 대부분 보면 미국 표준 아니면 유럽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표준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IEEE로 나가고 유럽 표준은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오른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WPAN, WLAN, W1, WMAN, W1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WWAN은 와이어레스 에어리어 네트워크고 WMAN은 와이어레스 메트로폴리탄 네트워크고 WLAN은 와이어레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예요. WPAN은 와이어레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트워크 구분이 또 이제 이렇게 가장 큰 것부터 IPN, 인터플래너터리 네트워크, 세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메트로폴리탄 네트워크,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바디 에어리어 네트워크, 몰레큘러 레벨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어요. IEEE 표준을 살펴보면요. 그 WLAN 와이파이라는 게 있고 WPAN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WMAN, 와이더파이, WiMAX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와이브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WWAN 이거는 이제 와이어레스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WLAN은 이제 우리가 무선 내 와이파이 잘 알고 계시죠. WPAN은 이제 블루투스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UWB나 지급이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거고, WMAN은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예요. 이제 이 WMAN이랑 WWAN, 이 부분이 이제 한 십몇 년 전에는 굉장히 그 핫한 기술로 뜨거운 그 관심을 이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은 그 전화기의 데이터 네트워크 있죠. CDMA를 이용하는 전화기 무선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이게 위태롭게 생겼거든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이제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그 전화기 이 무선 네트워크 단체들이 여기 그 IEEE에 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WWAN 이걸 거의 뭐 없애버렸어요. 더 이상 기술 개발을 못하게. 그런 게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와이브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 와이브로라는 걸 왜 만들었냐. 사실 이 무선 네트워크나 CDM이나 이런 거 무선 네트워크에 절대 강자는 미국의 퀄컴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계를 만들어도 퀄컴의 기술을 갖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퀄컴사에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로얄티를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신 식민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식민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와이브로라는 걸 개발한 거예요. 삼성전자랑 한국통신이랑 합작해서 개발한 거예요. 방식은 똑같은데 약간 좀 다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방식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약간 다르게 만든 거예요. 퀄컴사의 기술이랑 약간 비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퀄컴사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됐을 때 촛불 시위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이 와이브로로 개인 방송을 막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상태를 이제 와이브로 다 개인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게 이제 현장 상황이 어떻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와이브로가 그때 굉장히 좋았죠. 그 당시 기술로는 뭐 그때는 4G도 없었으니까 3G였으니까. 근데 이제 와이브로는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방송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뜨거운 호응과 반응을 끌어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 와이브로가 눈에 가시죠. 이거 없었으면 현장 상황을 모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통신부도 없애고, 이 와이브로도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완전히 그냥 발목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와이브로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는 4G도 없었고 5G도 없었어요. 5G는 그냥 4G도 없었어요. 근데 와이브로는 그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발을 계속 하면은 점점 더 기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와이브로 세계 표준, 각국 나라 표준으로 막 채택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화기 무선단체가 이제 IEEE를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 와이브로가 이제 끈떨어진 년이 된 거죠. 그래서 와이브로는 더 이상 기술 발전을 못했고 그 전화기 무선 네트워크 CDMA 이 방식은 점점 발전해서 4G, 5G, 뭐 6G 이렇게 계속 기술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와이브로가 사장이 됐다. 모바일 파일이라는 것도 여기 지금 WN 802.20 이거 모바일 파일이라는 것도 거의 사장이 됐다. 완전히 더 이상 못하게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만 보면 사실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끝난 기술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끝났고,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그런 히스토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WPAN이에요.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러 네트워크. 10m 내외 단거리에서 사용하는 개인 무선 네트워크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속 WPAN이 있고 고속 WPAN이 있어요. 저속은 이제 느리게 전송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에요. 저비용이죠. 저전력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어떤 기기들끼리 데이터 송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빠를 필요가 없죠. 저속으로 가끔 전송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저속 WPAN 기술을 사용을 해라. 이런 거예요. 고속 WPAN 기술은 10m 내외에서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 UWB라고 해요.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놓은 거죠.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지급이 위치인식 UWB, 고속 UW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는 우리가 아는 거고 지급이는 이제 이게 완전 저속이에요. 그래서 전력 소비가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 UWB는 수일만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전력 소비가 많죠. 이렇게 이제 그 와이어리스 기술은 이런 정도로 해서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 기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